머리로는 뭐 별일 아닌데 왜 이러지? 어찌 보면 저는 더 이게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요즘에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움직인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요? 우리가 보통 우울증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좀 멀쩡하게 생활도 하고 쉽게 말하면 본인도 잘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능 우울증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 이런 거에 비해서는 기능적으로 멀쩡한 상태, 어떤 때는 좀 높은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울증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살기 싫다. 네, 이런 체크리스트가 많고 그래도 일상생활이 잘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모순처럼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좀 지능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뭐 그러면서 인지력, 뭐 민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많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계속 참는 거죠. 일은 하면서 참다 보면은 그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머리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 만성적으로 피곤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변에서 봤을 때도 내가 봤을 때도 티가 안 나니까 심해지기는 전 단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가 오히려 지금 빨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고기능 우울증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이 전두엽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는 뭐 별일 아닌데 왜 이러지?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도 감정은 바닥이 나 있고, 근데 또 일상적인 업무는 또 다 하니까 치료는 계속 미뤄지고, 어찌 보면 저는 더 이게 위험할 수 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한 상태인데 일을 그 상태에서 하려면은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전두엽이 더 과도하게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억지로 버틴다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정상인은 시속 100km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엔진을 뭐 한 절반 정도만 써도 갈 수가 있는데, 고기능 우울증은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계속 막 풀 악셀을 밟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쉬어도 회복 안 된다, 좀 무기력하다, 뭐 무의미하다, 내가 성공을 했는데 기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봐도 병원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변에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정말 힘든 사람이면 좀 이런 사람 피해야 돼. 그 다음에 부정적이진 않는데 나를 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 되는 거 싫고, 내가 뭐 좀 좋은 거 들으면 싫고, 이게 막 싫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왠지 기분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 피하는 게 좋아요. 당분간이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기고 지는 게 결정나는 그런 운동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피하는 게 좋은데 특히 내가 이기고 지는데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랑 그 운동 같이 하는 거 절대 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기능 우울증의 경우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소파에 누워있는 거, 퍼져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아끼는 사람이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 근데 집에 와서 좀 퍼져 있다, 그럴 땐 좀 냅둬야 돼요. 냅두라고요. 원장님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쉬실 때 잘 쉬어지세요? 안 쉬어지죠. 왜냐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휴식이라는 게 시간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마음 놓는 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던져버리고 걸어나가요. 뛰어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산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결국은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배를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호르몬, 내 세로토닌, 내 도파민 레벨이 어떤지 다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세로토닌 부족하고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 세로토닌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다, 이거 있으면 막 기분 좋아진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뭐 무조건 막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감정의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걸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그럼 필터가 고장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전부 뇌에다 이렇게 그냥 꽂히는 거예요. 가시처럼.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런 우울감은 어떤 경우는 우울증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무슨 영양소를 먹어서 우울증을 극복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있는데 좀 예민하기도 한데 기분도 가라앉는다. 그럴 때 뭐 검사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뭐 도움이 되는 거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피리독신. 주무시기 전에 피리독신을 좀 드셔보세요. 피리독신 어려운 성분 아니고 이게 비타민 B6번이거든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거르는 그 필터, 이 필터를 만들 때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막 우울증이 극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그 피리독신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는 정신과 진료를 보면서 같이 병행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밤에 피리독신을 또 먹어도 됩니다. 특히 좀 자기 전에 다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다리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지부라지 뭐. 뭐 그런 분들 빨리 드세요. 약간 댓글 보시고 존댓말로 하시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약간 반존대 느낌으로. 소심하거든.